63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남은 문제들은 이제 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거니까. 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된다. 자, 그래서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가 x는 1이어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따라가다가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라면 이 그림에서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1이 되어서 이걸 따라가다가 이걸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그나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얘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한 1-a 플러스 3과 아래에 있는 식에 1을 대입한 3 플러스 b는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조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려면 b는 1-a다 라고 적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3x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적고 나면 b 자리에 1-a를 대입을 시켜주면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두 근이 이렇게 1과 a 플러스 2 이렇게 두 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물론 a 플러스 2가 1보다 클지 작을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는 거. 호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a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져야 될까? 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a 플러스 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a 플러스 2가 1보다 커. 아까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야.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걸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뭔가 비슷하잖아, 맥락이. 그러면 이 2차 곡선, 2차 함수의 대칭 축인 혹은 꼭지점의 x좌표인 이 2분의 a가 1하고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가 2 이하여야겠다.
그럼 1과 2에 의해 따라서 A의 범위는 2 이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A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2 이하여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주면 A는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일 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를 합쳐주면 A는 2 이하다 라는 조건이 나온다고요. 자, 아까 A, B 사이의 관계식이 B는 1-A 그리고 A는 2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자취가 요 직선, 정확하게는 이제 반직선이 되겠죠. 이게 이 위에 있는 점들이 A, B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거기 잘 보시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거죠. A-4 분의 B-1. 얘는 A, B와 4, 1을 이었을 때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4, 1을 이렇게 해주면 보시다시피 이었을 때의 기울기의 최대는 요때. 그래서 최대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준 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4,1과 그 위에 한정과 이었을 때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정리되시면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 조금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64번부터 있는 유형 11은 조합적인 요소가 강한 그러한 유형들이다. 자, 설명 좀 해보죠. x와 y를 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x1부터 xn m개의 원소 그리고 n개의 원소를 갖는 각각 정의역과 공역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함수 f의 개수라 하면 fx1, fx2, fxm 문자를 너무 많이 썼나?
자, 얘네들의 순서쌍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y1부터 yn까지 총 n가지가 있고요. 얘도 n가지가 있고요. 얘도 n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곱해주면 n의 m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야. 우리가 조합에서 얘기하는 중복 순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중복을 허용한 순열의 개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즉 우리는 이걸 1대1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선택한 걸 뒤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n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보단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이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n 퍼미테이션 m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m과 n이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이루어지며 m팩 혹은 m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걸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값이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큰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라면 F1, F2, F3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 5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화된 경우 같은 경우는 N 컨비네이션 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공역 Y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의역에 하나씩 매칭시킬 N개를 가져오면 알아서 순서대로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야? 전화가 왔어? 엄마가 보고 싶대? 친구?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TMI로 가져가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붙는 경우야. 등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TMI라고 얘기하냐면 중복조합이거든요.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가져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1, 2, 3 y는 1, 2, 3, 4, 5 뭐 이렇게 된다면 F1, F2, F3에 해당하는 거라서 5H3 즉 7 컨비네이션 3에서 35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교 과정으로 바꿔서 풀기 위해선 귀찮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5 컨벤션 3, 5 컨벤션 2, 5 컨벤션 2, 5 컨벤션 1 더해주면 똑같이 35라는 값은 구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조금 더 이렇게 연속하는 값을 갖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테크닉이 이런 테크닉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등호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2 해주면 1부터 7까지 중에 3개를 보니까 35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나중에 확통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그래서 먼저 거기 나와 있는 64, 65번을 빠르게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일단 가 조건은 대우명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얘기예요. 1대1 함수라는 얘기야. 대우명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F1, F2, F3의 값이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19가 되려면 얘가 9, 8, 7, 6, 5, 4, 3, 1 이렇게 해주면 얘는 그때 10이어야 될 거고 둘을 곱한 게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일단 둘이 곱해서 17이 되는 경우 없고 13이 되는 경우 없고 11이 되는 경우 없고요. 그럼 곱해서 10이 되려면 2, 5, 5, 2 두 가지 경우 있고요. 12가 되려면 2, 6, 3, 4, 4, 3, 6, 2 네 가지 경우 있고요. 14가 되려면 2, 7, 7, 2 두 가지 경우 있고요. 3, 5, 5, 3 두 가지 2, 8, 8, 2 두 가지 따라서 1부터 9 합이 19 이제 3에서 1은 응? 7이 아니었어. 2, 3 3이 2 어디 갔지? 아니 그게 문제가 2 어디 갔니? 응? 2야 어디 갔니? 29, 36, 63, 92 그치? 그래서 총 16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65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 A는 6 퍼미테이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6 컨비네이션 3이 돼서 20, 20 보여주면 140이 될 겁니다. 뭐 어때? 이해돼요?
자, 나 조건에 보시면은 오직 하나의 n에 대해서 블라블라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라는 말을 이거를 만약에 나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꾸면 이 문제는 달라질까요? 오직 하나라는 말을 fn 플러스 e 마이너스 fn이 5가 되는 n이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꾸면 달라지냐고. 달라지지 않죠? 두 개 이상 동시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5라는 거는 얘가 6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6, 1이 두 번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말을 나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만약에 F3-F1이 5다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1이야. 그럼 나머지 F2, F4, F5, F6이 남아있는 1, 6을 제외한 2, 3, 4, 5하고 하나씩 매칭되면 되는 거니까 4팩이 될 거고 마찬가지 그래서 총 96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가 조건, 즉 1대1 대응 조건을 삭제하고 나 조건만 살려서 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하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존재하는 함수 f의 개수 똑같이. 그럼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3-F1이 5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4-F2가 5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고 F5-F3이 5 또는 마이너스 5 F6-F4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아까처럼 4팩이 아니라 얘가 6, 1 또는 1, 6이 될 텐데 얘네들이 6, 1이라고 해서 나머지 값들 즉 F 2, 4, 5, 6이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되는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6의 4승이 됩니다. 얘도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6의 4승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는 경우들도 모두 동일할 테니까 곱하기 4를 해주고요. 거기서 뭘 빼주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가능해. F3-F1도 뿔마 5고 F5-F3도 뿔마 5인 즉 F1, F3, F5가 얘가 1이면 얘가 6이고 얘가 6이면 얘가 1인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 경우는 2 곱하기 3개의 값이 정해졌으니까 6의 4제곱이 아니라 3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한 경우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조건을 살짝 바꿔보면 f의 개수가 또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1년을 쭉 보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드는 때거든요. 지금 딱 진짜 공부하기 되게 싫을 때야.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뭔가 되게 하기 싫을 때인데, 그럴 때는 억지로 뭔가 엄청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할 만큼만 일단 해. 그것만으로도 플러스니까 너무 막 내가 못 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일단 10월 달은 좀 평이하게 가자.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들 11월 한 초쯤 되면 어느 정도 발동에 걸립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막 억지로 해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걸어다니다 보면 날씨도 너무 좋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딱 그런 시기라서. 나도 그러거든. 왜냐면 나도 이렇게 출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면 출근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자! 6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냐? 자, f of f의 치역이 있을 거고요. f의 치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포함하기가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 또한 이렇게 돼. 그런데 문제 조건에 보면 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래. 그럼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4여야 돼. 그런데 만약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 2, 3, 4, 5라면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 of f의 치역 또한 그대로 1, 2, 3, 4, 5가 된다. 따라서 f of f의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리고 이거랑 f의 치역하고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f의 치역을 만약에 이렇게 설정한다면 f of f의 치역도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들과 이들 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치역을 설정하는 O 컨비네이션 4 그리고 그 치역에 있는 원소들끼리 1대1 대응을 시킨 뒤 그럼 함수 f의 4개의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 이렇게 그게 이제 4팩이 되는 거고. 그럼 함수를 정의한다는 건 얘도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는 함수값을 가져야 될 테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 480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저게 답이에요? 저게 답. 요거 계산, 요만큼 계산하는 거. 근데 답이 안 나와? 아니 이거는 만약 내가 아마 이거는 이미 여기서 답을 풀었고 이거는 조건을 내가 바꾼 거야. 가조건을 없애고 나조건에 절대값을 씌워서 는 5가 되는 n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답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는 67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f of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버전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해봐요.
이게 4인 게 너무 다행인 거야. 이게 4가 3으로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고요. 거기서 난이도 올리는 문제가 뭐냐면 FF가 아니라 FG로 바꾸면 또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함수의 순서상 FG 순서상의 개수를 또 물어보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480 아니죠? 아 4. 4. 1, 2, 3, 4 중에 하나 골라야지. Sorry. 그래서 할 거 없고 그럴 때 f of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의 버전으로 구해보신 다음에 답을 확인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답이 없으니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가르쳐 줄 거야. 자, 68번, 69번 한번 읽어봅시다. 67번을 했기 때문에 68번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68번은 F의 치역을 먼저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얘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F of F의 치역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3과 4의 함수값을 1 또는 2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F의 치역이 지금처럼 1, 2인데 둘 다 1로 간다라는 것은 3, 4가 둘 다 1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F3, F4가 1하고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1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 총 36개의 분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오늘의 라스트 프로그램. 우리가 집합에서 많이 본 조건인데 다 조건을 보시면은 8-FA가 치역의 원소이다. 한마디로 치역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0이 포함된다 그럼 치역에 8도 포함되고요 1이 포함되면 7 2
6, 3,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역이 기본적으로 4, F0은 4라고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치역을 0, 1, 2, 3, 4, 5, 6, 7, 8 중에서 이 얘네들 요 8개 값 중에 4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두 세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 중 두 세트. 그래서 넷 중에 두 세트를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0, 1, 7, 8을 거기에 있는 F1, F2, F3, F4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그게 144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식.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단어는 개념 자체는 심플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쉽지 않아. 그래야 유무리 함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그대로 마지막 타입은 시험 내용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